장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여 년 전 이제 통일부 장관 하실 때 전 좀 젊고 홀쭉한 의사로 저희 통일부에서 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도와주셨죠. 예. 네네. 그리고 당시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장관님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인도적 교류가 비록 그 당시에 좀 한시적이긴 했지만 평화로 이어지는 것을 봐왔고, 그래도 저도 이제 의사의 길을 넘어서 인도주의 현장 활동과 연구하고, 이때는 평화와 이제 과학기술, AI와 같은 영역들이 이런 분쟁과 이제 낙후된 어떤 고립된 상황들을 넘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다시 이제 저도 들어왔을 때 이제 장관 후보자님께서 이 평화 문제와 AI와 같은 과학기술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라운 이제 유사성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여 년 동안 사실 저도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북한만 보면 계속 내리막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에서의 가졌던 이제 평화 문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고, 또 북한 내 과학 기술도 뭐 핵이라든지 몇 가지 분야에만 집중한 상태에서 커져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분쟁을 지금 완화하고 해결하고 평화로 나가기 위해서 사실 한국은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수단으로 삼았던 제재마저도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수단이긴 했었지만 이제 군사적 수단이 아닌 상황에서 가장 이제 그 써왔던 것도 이제 북러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상의 효용성을 잃게 돼버린 상황에서 북이 이제 대화 협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분쟁에서는 그 국가가 원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이란 수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그 북한이란 국가가 자립 가능한 국가 혹은 그쪽 얘기대로 이제 강국으로 서 있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그게 이제 대화 협력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후보자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 차 의원님이 정확하게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뭘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 지금 북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과학으로 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것이 국가적 구호입니다. 과교 흥국, 덩샤오핑의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때 표방했던 과학기술 중시지요. 제가 최근에 통일부의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란 것이 이북에 반도체 공장이 3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양,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세 군데에서는 외부에서 수입해온 아마 밀수가 되겠죠. 그 반도체를 가지고 휴대폰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있는데 가장 절실하게 전 세계가 지금 AI 혁명 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도 아마 조바심이 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은 많이 고립돼서 AI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 특히 이제 분쟁 지역에 있던 국가들이나 분쟁에서 회복하는 국가들은 지금 AI 기술이 이제 그 국가에 다시금 이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자체 기술보다도 AI 응용 분야,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AI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지능 시스템이 조금 더 성숙한 이제 선진국보다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불안정성과 행정력의 미비, 그리고 경제적 이제 빈곤을 때문에 이제 가능하지 않았던 이제 도약들이 이 AI 기술로 인해서 한꺼번에 올 수 있다는 조금 신뢰가 있다, 그 희망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한 내부에는 IT 인력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굉장히 폐쇄망이긴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 IT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고, 이럴 때 이제 AI와 같은 특히 오픈 소스로 움직이는 AI에 대한 접근성들이 이제
북한 내부의 여러 보건의료 시스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지금과는 다른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이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은 이런 AI 기술들이 이제 무기라든지 아니면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오용되지 않게 북한을 이제 제대로 선한 AI 혹은 좋은 의미의 AI로 전환시킬 수 있게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남북 협력 틀 안에서 가능할지, 혹은 이제 북한이란 사회, 특히 북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들을 국제사회에서 AI 전환하는 그 그룹들과 좀 연계시키는 방법들이 우선시돼야 될지 조금 많은 고민들이 생각하는데, 그 장관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22대 국회 들어와서 1년 동안 과방위에 있으면서 피지컬 AI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경을 통해서 경상남도와 전라북도가 피지컬 AI 선도 특화지구로 지정하는 예산을 국회 주도로 해서 통과시킨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요. AI 플러스 보건, 의료, 재난, 농업 분야 이 선한 AI를 남북 협력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일성 대학 네. 컴퓨터공학과 등등 해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사실 남이나 북이나 IQ나 DNA는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를 우대하고 과학자를 우대하고 젊은 청소년들의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것, 연구원이 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대 몰빵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좀 되는 차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국면이 된다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에 예. 과학기술 기반의 혹은 AI 기반의 평화외교 TF 같은 거를 구상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예, 통일부의 남북 협력 분야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에서는 지금 챗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